조선 500년 하나의 긴 흐름으로 읽다. 역사는 순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조선 5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국부터 멸망까지 그것은 끊어진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의 긴 강물처럼 이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제1장 고려의 붕괴, 새로운 시대의 서막 1350년에서 1392년 14세기 후반 고려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소수의 귀족 가문들이 모든 권력과 땅을 독점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였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백성들은 끝없는 수탈에 신음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이 약해지자 이번엔 홍건적과 왜구가 국경을 넘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고려라는 국가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아시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368년 명나라가 원나라를 몰아내고 중국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 됩니다. 명은 고려에게 강하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질서에 따르라고 말입니다. 고려 조정은 혼란에 빠집니다. 최영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명나라가 우리 땅 천령 이북을 요구한다. 요동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388년 요동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봤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면 활과 화살이 상한다. 그리고 지금 왜구가 국경을 노리고 있다. 압록강 위화도에 이른 이성계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회군,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질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회군 후 최영은 제거되고 우왕은 폐위됩니다. 창왕이 세워졌다가 다시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려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완충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마침내 왕위에 오릅니다. 고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시작됩니다. 제2장 조선의 탄생,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설계 1392년에서 1450년. 조선은 단순히 왕조 이름만 바뀐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성계와 정도전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설계했습니다. 정도전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왕이 중심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 불교가 아니라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되는 나라.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가 나라를 이끄는 나라. 그는 조선 경국전을 쓰며 새 나라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토지개혁으로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전법을 실시해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주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군사제도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체계화하고 육조를 중심으로 한 행정체계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이성계의 아들들은 권력을 두고 피를 흘렸습니다. 정도전은 죽음을 맞았고 이성계는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혼란은 태종 이방원에 의해 정리됩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며 조선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1418년 그의 아들 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세종의 시대, 조선은 꽃을 피웁니다. 1443년 훈민정음 창제. 나란 말씀이 균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백성을 위한 문자가 태어났습니다. 장영실과 함께 치국이, 자경루, 앙부일구를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북쪽으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정벌해 왜구를 제압했습니다. 농사직설 의방유취 칠정산 같은 책들이 편찬되며 조선의 학문이 깊어졌습니다. 세종시대는 조선 500년 중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이 꿈꾸던 이상적 국가가 현실로 구현된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제3장 균열의 시작, 권력과 이념의 충돌 1450년에서 1592년. 하지만 완성된 체제 속에서 새로운 갈등이 태어납니다. 세조는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 왕권은 강화되었지만 명부는 무너졌습니다. 사육신과 생육신은 절개를 지키며 목숨을 잃거나 은둔했습니다. 성종시대에는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훈구파는 공신 가문 출신으로 현실 정치를 중시했습니다. 살인파는 지방 사족 출신으로 유교 이념과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이 균열은 결국 비극을 낳습니다. 1498년 무오사화, 김종직의 제자들이 숙청당합니다. 1504년 갑자사화,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으로 또다시 피바람이 붑니다. 1519년 김효사화, 조광조의 개혁이 좌절되고 살인파가 대거 제거됩니다. 1545년 을사사화, 윤원형과 윤임의 권력 다툼으로 또다시 피가 흐릅니다. 네 번의 사화는 조선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념과 명분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졌고 당파 정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시대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당쟁은 조선 정치의 고질병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1592년 조선은 거대한 외부 충격을 맞습니다. 제4장 전쟁의 상흔, 그리고 재건의 몸부림. 1592년에서 1724년, 1504년 갑자사화,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산 진성이 하루 만에 무너지고 동래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백성들은 버려졌습니다. 조선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중이 일어섭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양반과 평민이 함께 싸웠습니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나타납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도 대처,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순신의 승리는 조선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명나라 원군이 들어오고 7년간의 긴 전쟁이 시작됩니다. 1598년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며 전쟁은 끝납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끌려갔습니다. 경작지는 황폐해졌고 국가 재정은 바닥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636년 또다시 전쟁이 찾아옵니다. 병자호란, 청나라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45일간의 항전 끝에 항복합니다. 삼전도에서 인조는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309 고두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인질로 끌려가고 50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효종은 북벌을 외쳤습니다. 비록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자주의식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실학이 태어납니다. 유형원, 이익, 정양용.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갔습니다. 농업개혁, 상공업 진흥, 토지제도 개선. 조선을 바꾸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5장 마지막 황금기, 영조와 정조. 1724년에서 1800년. 1724년 영조가 즉위합니다. 그는 52년간 재위하며 조선 후기의 안정을 만들어갑니다. 탕평책,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라. 영조는 노론, 소론, 남인을 고루 등용하며 당쟁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균역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였습니다. 신문고를 부활시켜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도 있었습니다. 1762년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입니다. 당쟁과 왕실의 갈등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1776년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복수가 아니라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젊은 인재들을 키웠습니다. 박제가, 정양용, 이덕무, 실학자들이 정조의 개혁을 도왔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하며 새로운 도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상공업을 육성하고 서얼과 중인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전권을 폐지해 상업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용령을 설치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정조시대는 조선 후기의 마지막 황금기였습니다. 조선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하지만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49세. 개혁의 꿈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제6장 세도 정치와 밀란의 시대 1800년에서 1863년 정조가 죽자 조선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순조는 11살에 즉위했고 안동 김씨 가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세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안동 김씨, 풍양조씨, 반남박씨 소수의 외척 가문이 60년간 조선을 지배합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고 정치는 부패했습니다.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환곡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관리들은 백성들을 수탈했고 백성들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 평안도에서 농민과 중소상인들이 봉기합니다. 1862년 진주밀란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배들이 조선의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세계의 충격 그리고 변화의 실패 1863년에서 1910년 1863년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는 강력한 개혁을 펼칩니다. 서원을 철폐해 사림의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며 왕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서양 세력을 거부하며 쇄국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의 군함을 물리쳤지만 조선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1873년 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발적 개방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개항이었습니다. 개화파가 등장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그들은 일본을 모델로 조선을 근대화하려 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하며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봉기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청일 전쟁이 터지며 조선은 전쟁터가 됩니다.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은 일본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다. 1895년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1896년 아관파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조선의 왕이 외국 공관에 숨어 있어야 하는 치욕. 1897년 대한제국 선포 고종은 황제가 되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일본이 승리하고 조선은 일본의 보호국이 됩니다. 1905년 을사능약 외교권을 빼앗깁니다. 1907년 고종 강제 퇴위 순종이 즉위하지만 허수아비였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500년을 이어온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흐름으로 읽는 역사 조선 500년은 하나의 긴 흐름이었습니다. 고려의 붕괴 속에서 태어나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세종의 시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이념의 충돌 속에서 균열이 시작되었고 두 번의 큰 전쟁으로 무너졌습니다.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려 했고 영조와 정조의 시대에 마지막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세도 정치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조선은 변화하지 못했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조의 흥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서려 하고 결국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이 역사를 순간이 아니라 흐름으로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